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개 정도 종목과 더하여 한 주간 거래대금이 터질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현재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지만 몇몇 개의 테마에 집중해서 대응하면 어렵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주 거래대금이 뒷받침될 sek터와 종목은 일단 섹터는 전력 수요 그리고 무더위 전력기기 관련주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일만 대왕고래 테마 종목별 이제 갈림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 번째로 음식료주 최근에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파급력에 주목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네 번째로 화장품과 미용기기, 다섯 번째로 그 외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DB하이텍 같은 종목 이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주이고 전력 수요 관리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인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일의 시가와 종가도 금요일에 종가상 회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밑에 분홍색 5일선이 있습니다. 그 5일선을 현재 돌파를 했고 그리드 위즈는 실적은 이렇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일단 처음에 상장일에 다 뱉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 시간에 1.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46,150원.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은 시간에 1.8% 정도 하락이 나왔어도 아마 월요일 시초가는 보합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시가 갭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설비 관련 주들이 재룡 산업이나 아니면 재룡 전기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거래 대금 4,300억 이상 터졌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형성된 첫 5일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목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콜마 B&H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없던 거래가 지금 장기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은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봉과 주봉. 월봉도 이제 시작을 마침 하려고 하죠. 월봉상 계속 이런 22평에서 저항이 되었지만 단 하루 만에 월봉상 이런 큰 거래량을 띄우면서 지금 아마 6월 또는 7월 정도에는 월봉상 22평을 돌파 안착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봉과 일봉상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겠죠. 재료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 등등 K푸드가 건기식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믿고 먹지 알고 보니 수출 강자 건기식주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37,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지금 18,000원 대비 37,000원이면 상당히 위에 많이 열려있죠. 일단은 증권사의 목표가일 뿐 이까지 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항상 눌림을 통해서 또는 좋은 그런 자리를 선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콜마 B&H가 지금 현재 계속 우상향, 물론 코스맥스 MBT나 노바렉스, 건기식 관련주들도 우상향 상승을 하고 있지만 차트상 봤을 때는 콜마 B&H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그런 파급력이 올라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목요일 상한가 600억 정도 그리고 금요일 2천억 이상 터졌는데 재료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 마감 직전에 3시 13분, 15시 13분 정도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6,550억 원
가량 규모의 기술 수출이고 IR팀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IR팀에서 이로써 우리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유력하고 그다음 저는 이게 좋게 보는 이유는 주봉 월봉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목요일 공급방에 공유를 드릴 당시에는 15시 20분 동시호가 전에 바로 1분봉 기준 6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려스러운 점은 사실무근 또는 정정 공시, 급락 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금요일에 마침 보니 이 상한가를 다 반납을 한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매물 저하를 계속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물 저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위로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조금 주의를 할 점은 만약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2650원 시간에 6%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2650원에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흘러버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거래 없이 이제 조금 이런 부위를 지켜주면 물론 여기서 5일선이 바로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죠. 그러면 5일선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2만원이나 1900원대 이렇게 호가가 변하는 그런 구간대에 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사모펀드 이런 수급의 유입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요일 상한가 전에 그런 공시를 보고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일부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해 없도록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웨이버스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립니다. 웨이버스는 금요일 공부방에서 공유를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영일만 시추 일정은 지금 현재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6월 21일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단 세론이 조금 나왔는데 세론이란 것은 호재에 오히려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료 노출 때 급락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세론이 있었고 웨이버스는 웨이버스 홈페이지 특허란을 참고를 하면 한국석유공사와 2014년 탄성파 탐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출원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소식을 보면 탐사 시추 첫 위치 확정 이런 일정이 있고 8월, 9월, 그 다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탐사 관련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있을지라도 중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종목을 볼 때이다 라고 보이는데 일단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넥스틸, 동방,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웨이버스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일단 조금은 세세하게 보면 가장 많은 일봉상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급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가, 단기 과열 2거래일 동안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단기가열 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거래를 월요일 또는 화요일 정도, 화수 정도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재료상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은 대응이 안 되면 조금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드린 내용이 또 공부방에서 있었는데 GS 글로벌이 금요일에 새로운 영일만 종목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왕고래 개발 첫 전략회의에 GS 에너지가 참석을 했었고 GS는 여러 계열 자회사가 있지만 GS 리테일과 GS 글로벌이 상장을 했고 GS 글로벌이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 GS의 지배 구조입니다. GS 글로벌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나왔는데 금요일에 분봉의 흐름을 보면 5분 차트입니다. 5분 봉상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단 2개의 캔들 만에 10분 만에 상한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흐름이다. 그때 거래대금은 560억. 거래가 이렇게 없었는데 단 2개 그리고 상한가가 잠시 풀렸을 때 이렇게 거래량 한 3번 만에 5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가 갭이 강하게 나올 텐데 앞전에 매물, 이런 매물에서 어떻게 소화를 하고,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고점을 남기고 다시 한번 음봉으로 긴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추격보다는 윗꼬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갭을 지켜주는 흐름, 그리고 5일선 올라올 5일선에서 살짝 죽이는, 거래 없이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가 없이 이렇게 죽이는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계속 펼쳐진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부터는 개별 4개의 종목은 다 공유를 드렸고, 이제 테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수요 관련주 중에서 재룡산업이 거래를 많이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었고, 재룡전기도 프로그램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오히려 매매를 할 때는 프로그램이 300억 가량 들어왔는데 300억 가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고점 정도를 여러 차례 지켜준다면, 또는 300억이지만 물량으로 따지면 대략 39만 주가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만 주 정도가 프로그램이 물량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또는 300억 정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주면 이런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공조, 이 종목은 시간에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삼성그룹도 아니고 최근 데이터 센터 발열로 공조 시스템이 기대를 계속 받고 있어서 공조 테마로 엮이는데, 공조 테마와도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한 기업이라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데이터 센터 공조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흐름이지만, 시가 갭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기울기, 5일선 21선의 단기 입형의 기울기가 살아있어서 갭 하락이 나와도 받쳐줄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시장에서 이 종목은 데이터 센터 공조 테마가 아니다라고 완전히 밝혀진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한전산업과 현대일렉트릭, 세명전기 등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드릴 부분은 수상한 김값 정부 김수급 관리 민간협의체 7월 중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 가격이 1년 전보다 급등을 했고, 김수급 관리가 부각이 된다면 7월 일정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영일만 종목이 아니고 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 관련주로는 사조시푸드와 CJ시푸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사조시푸드나 CJ시푸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김 관련한 제품을 볼 수가 있고, 사조시푸드의 차트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강한 거래를 터뜨렸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하락을 통해서 양봉 캔들로 살짝 받쳐놨습니다. 시간에는 별 흐름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런 종가 수준을 계속 유지를 여기서 계속 해준다면 다시 한 차례 7월 민간협의체 김 관련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CJ시푸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한 차례, 여러 차례 했었는데 21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일정 모멘텀을 안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주 관련으로 사조 대림이 거래대금일 3천억 이상 상당히 많이 터뜨리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한 차례 끼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D도 마찬가지로 종가를 잘 지켜주고 있고, 빙그레, 혜태 제과식품, 크라운 제과, 막걸리, 국순당, 삼양식품 다시 한번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도 아직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외 거래대금, 일단 4가지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 외 거래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일봉상 역대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8,500억 이상이 터졌고, 여기서는 긴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도지 캔들 정도를 형성을 해준다면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을 또 높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 드린 내용은 다 공유 드렸었고,
한 주 동안 공부방에서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KNS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4% 갭 상승을 하고 한 13%까지 뜨고 그 다음에도 조금 갭 상승이 7%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서현이야 월요일에 공유를 드렸었고 14% 정도까지 뜨고 지금도 이런 흐름을 지켜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세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펌텍코리아가 이때 또 한 10%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화요일에 공유를 드렸었고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라이콤도 화요일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상한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 없는 하락을 통해서 좋은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DI는 이날 수요일 장전에 공유를 드렸는데 한 19%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도 DI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추적을 꼭 해봐야 되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펙트도 수요일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덕성을 공유해 드렸고 정치 테마 관련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흐름이지만 21선을 이탈하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뉴프렉스는 목요일에 중기적 관점으로 또 오랜만에 공유를 드린 종목인데, 중기적 관점을 한번 볼 때는 이런 장기평선 아래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장기평, 1년 장기평 근처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실적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웨이버스를 공유를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아직 진행형에 있습니다. 주식은 홀짝처럼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미리 공부해서 잘 대응을 하는 것이죠. 공부방의 장점은 자리와 이슈가 괜찮은 종목을 매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장 종료 후 한참 뒤에 핵심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 드립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 정리를 빨리 하자면 그리드워즈 5일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구간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마 B&H 이 종목은 일봉상 역대 최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음식료 테마에서 또한 건강기능식품까지 해외 수출이 늘어난다는 파급력과 확장성이 나온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는 일단 시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리는 흐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버스는 거래가 늘어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운데 수분 보충 많이 하시고 다음 한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